자, 오늘은 코레일의 기업 분석, 뭐 간단하게 이제 동향 파악이라든지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 뭐 이런 부분들 살짝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슈나 하반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입사 지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기업은 안 하시나요? CJ 롯데 등, 예, 할 겁니다. 예, CJ 롯데. 근데 여기는 공기업 단기 TV이기 때문에 공기업만 할 거고요. 사기업은 제 유튜브 개인 아마 계정에서 사기업과 관련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즌이 되면은 제가 그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는 이제 공기업 지원을 위해서 이제 공기업 단계에서 영상을 같이 만들고 또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 근데 공기업 TV이긴 하지만 그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사기업 지원하신 분들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방송은 몇 시까지 하는 건가요? 방송은 8시 50분까지고요. 조금 제가 기분이 좋으면 9시까지인데 또 벌써 이 공기업 여신님이 댓글을 달아버렸어. 또 9시까지 한다고. 어쨌든 좋습니다. 자, 일단 코레일 채용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쟁 직무 및 인원을 보시면 정규 채용 인원입니다. 근데 약간 이제 좀 여러분들 멘붕이 올 수 있는 게 상무 영업 일반 분야 인력 운영상 필요에 따라서 수송 업무에 배치될 수 있다. 아, 대놓고 그냥 일반이긴 한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입사했을 때 수송 쪽으로 배치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무 영업 수송 분야는 수송 업무 직위에 대해서 3년간 전보가 제한된다. 또 이렇게 명확하게 가이드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사무영업 일반에 지원하는데 이게 수송 업무에 배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역량을 수송도 보여줘야 되느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일반직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일반직에 지원한 그 지원자들이 이력을 참고했을 때 수송 부분에서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조직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 분야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2부 자소서 유튜브처럼 틀을 전체적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틀? 어떤 틀? 아, 이게 쓰는 틀, 워드로, 일단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상황을 좀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일부러 전보 제한 해놓은 듯 수송이라니 나빴어 진짜. 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또 좀 약간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근데 일단은 이건 합격하셔가지고 상황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명확하게 이제 공고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도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보 이렇게 해버리면 더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자, 코레일의 미션과 비전 핵심 가치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5대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부적인 전략 과제를 어떤 것들을 실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걸 소화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자기 개발 능력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슈라든지 어떻게 연결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과제 그냥 눈으로만 살펴볼 게 아니라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전략 과제를 정말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습관을 가져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인재상은 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였는데 창의와 혁신, 글로벌인, 전문인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도전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그런 걸로 또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의 현재 코레일 현재 어르신은,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분께서 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깨알처럼 우리 공효신님께서 장표로 구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인상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너무 어두운 이러한 좀 뭐랄까 자켓에다가 뒤에 배경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뭐랄까 약간 좀 전반적으로 느낌이 좀 어두운 약간 느낌이 납니다. 아마 이 회사 홍보팀에서 이 뭐랄까 부사장님의 이러한 좀 프로필도 좀 이렇게 좀 좋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네요. 일단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쓴 거 보니까 사무 영업 일반 공채 20명밖에 없다. 역대급 경쟁률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걱정을 굉장히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외에 직무 능력에 대해 2000바이 서술하고 하는 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무조건 이거는 이제 80% 이상은 써주시는 게 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무 기술서, 경력 기술서 쓰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2000바이트 중에서 이제 80% 정도는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배려 어렵네요. 직무로 엮으려니 배려가 아닌 당연히. 이걸 왜 직무로 엮으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직무와 관련된 질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NCS 직무 중심의 자소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조건 모든 항목을 직무로 엮으려고 하시는데 이거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제 직무로 엮어야 되는 항목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국회의원 느낌 나네요. 아무래도 나중에 그쪽으로 좀 정계에도 진출하시려는 또 그런 뭐랄까 그런 초석이 또 깔려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장님의 인상까지 이렇게 판단할 우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느낌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지적할 여력이 없죠. 최근 이슈 한번 살펴보세요. 또 공여신님이 또 깨알처럼 이렇게 하셨네요. 예, 회사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은 자기소개서 1번과 관련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ITX 새마을이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았다. 예, 또 이런 내용들 뭐 좋습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이슈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랄까 그 교통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코레일이 뭐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글을 쓸 수도 있어요. 코레일 자소서니까. 그 다음 코레일 공공택시 연결 서비스 정부 혁신 최우수설의 선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상간벽지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더 쉽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을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좀 주고 계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슈를 꼭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몇 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 또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이슈가 제일 좋은 건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따 1번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18년도 하반기 경쟁률 일반 187대 200대 1이네요. 가볍게 좋습니다. 어쨌든 일반 공채는 뭐 135대 1 정도 되는데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경쟁률이 만만치 않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 중에는 허수 지원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소신을 가지시고 또 지원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커트라인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NCS 하반기, NCS 커트라인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이 그래도 조금 뭐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 보이긴 하네요. 그쵸? 뭐 여러분들이 이미 또 인지하신 내용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커트라인은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지만 항상 상향 평준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점수대를 좀 더 높은 목표로 가지시고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당연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직무기술서도 서술형으로 적나요, 쌤? 다른 사람들은 간단하게 쓰라고 하던데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어쨌든 서술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개조식으로 쓰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그 쓰는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직무 속에서 사무영업 나와 있네요. 그쵸? 기관의 주요 사업은 무엇이고 직무 수행 내용은 무엇이고 전형 방법과 필요한 지식들 그 다음에 필요 기술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경영기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무영업 지원한다고 하시더라도 경영기획을 바로 할 수 있는 TO가 굉장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무행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영내에 배치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한 부분들 뭐 그런 것도 얼마든지 참고해서 작성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필요 기술에 대한 부분들, 직무 수행 태도라든지 관련해서 이제 지역기초 능력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명확하지만, 근데 명확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넓다. 이 키워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것들을 고르셔가지고 강조를 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1번 항목들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직무활동, 동아리, 동호회,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 주요 직무 능력을 서술해라.
요거는 이제 경력기술서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경력기술서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경력기술서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경력기술서를 쓰냐면, 여기 직무수행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철도경의 경우 달성이 여기서 매표 안내 열차 조성 업무를 수행하려다 보면 어떠한 지식이 특히 필요하다. 나는 이러한 지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쌓아왔다. 뭐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경력기술서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아무래도 직무와 관련된 지식보다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원 직무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과거에 어떤 경험에서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을 했다. 특히 그러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때 어떠한 구체적인 좋은 행동 노하우나 좋은 노하우를 발휘하면서 어떤 성과로 연결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글을 쓰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간접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쓰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꼭 뭐 거창한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재직 경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 내에서 유사한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험과 관련된 부분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당 지식을 쌓았던 그런 학습 경험, 그것도 이제 경험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지원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 그 역할이 없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질문 보니까 지금 이슈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따가 1번 항목 얘기할 때 천천히 말씀을 좀 같이 연결해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슈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직무교수서의 문서 작성, 문서 관리 이 부분 커말 자격증 지도를 연결시켜도 상관없을까요? 예, 얘기하셔도 돼요. 예,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문서 작성과 문서 관리 중에서도 특히 문서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그 해당 그 산업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더라. 그래서 나는 코레일 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이해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무행정 업무를 보다 보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의사결정자에게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과거에 이런 커말 능력 자격증 취득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 어디에 적용을 해서 좋은 성과를 연결을 했다. 이런 부분으로 연결하셔도 괜찮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무 고객응대 관련해서 아르바이트 경험 써도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예,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고객을 응대함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우리 지원자만의 고객 지향 마인드라든지 고객을 대하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보여줬고 거기에 따른 성과를 보여줬다. 예, 충분히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일반 사무 업무에서도 외부 고객뿐만 아니라 내부 고객을 상대하면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 그 경력기술서 관련해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또 질문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자, 좋습니다. 그럼 질문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다음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군 업무 나열해도 괜찮나요? 예, 군 업무가 수행 역할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경력기술에 쓸 소재와 자소 항목 중 소재가 겹쳐도 괜찮나요? 겹쳐도 상관은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키워드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아마도 여러분들 걱정하는 게 2번 항목과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지원 분야와 관련된 특정형의 전문성. 요거와 아마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경력기술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겹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게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코레일 자소서가 여러분들 알는 것처럼 면접에서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크게 저기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주진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도 좋겠습니다. 음. 그냥 단순히 인터넷에 한 일 적어도 되나요? 인터넷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일이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와 그 역할과 유사하다. 그럼 적으라는 거예요. 유사하지도 않는데 그 적어봤자 그거는 이제 경력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근데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조직 경험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연결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경력에서 질문이 있네요. 경력기술 수상의 경영기획보다는 문서 작성 등 사무 업무를 어필하는 게 나은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경영기획과 관련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경영기획과 관련된 지식이 있다. 당연히 어필하세요. 꼭 문서 작성만 연결하라는 게 문서 작성은 공통인 거고 정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 가능한데 사무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지원자가 앞단에서 이 얘기했던 해외와 관련된 분야라든지 경영기획과 관련된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들 다 괜찮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어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직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직무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골고루 기재해 주셔도 괜찮다 이거죠. 현장 실습에서 어떤 걸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직무 역할과 관련돼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재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막 눈이 경련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막 지금 막 파르르 막 눈이 떨려가지고 자꾸 막 눈을 감게 되네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이 항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1번 항목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컨트롤 CV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약간 좀 짜증 아닌 짜증이 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철도공사 지원하시면서 회사 공부를 한다는 관점에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1번과 관련된 질문들 여러분들 어떤 게 있으세요? 마그네슘 좀 먹어야겠다. 그래. 자, 1번과 관련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요거는 저는 일단 조직이의 능력과 관련된 부분을 평가하는 질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조직이의 능력 안에는 경영이의 능력, 업무이의 능력도 있지만 조직의 어떠한 사업 목표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께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 주요 이슈를 선택을 했을 때 그 이슈를 선택한 이유가 우리 철도공사가 달성해야 되는 전략 목표와 연결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부분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면접에서 이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 지원자의 아이디어를 세부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께서는 가급적이면 지원 직무와 관련된 이슈를 선택하시는 게 향후 면접 때 타 분야에 대한 부분까지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약간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이슈로 선택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분야 외에도 그 조직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이슈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업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 분야 외에도 그 조직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이슈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필함으로써 이 조직 이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직무와 관련된 것도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통적으로는 이 한국철도공사가 달성해야 되는 전략 목표와 세부 과제를 달성함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선택하시는 게 무엇보다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부정적인 거 써도 되느냐? 상관없어요. 긍정적인 거 쓰셔도 되고 부정적인 거 써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철도 사고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말 그대로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불명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 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떠넘기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가급적이면 이미 코레일이 해당 이슈를 인지하고 있고 그 이슈와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코레일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어필하기가 좀 쉬운 주제를 잡는 게 난이도상으로 봤을 때는 좀 쉽게 이 항목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죠? 아, 이거 유튜브에 누가 이거 눌렀나 보다. 뭐가 이상하게 하나 떴어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좋습니다. 예. 어, 운전 차량 토목을 하려면 자격 요건에 기본 자격증들이 필요한 건가요? 거기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 나와 있는 것들 일단 참고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1번 문항이 이슈를 선정하고 나서 단점을 말하는 건 안 좋을까요? 단점이라는 건 코레일의 단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단점을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단점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셔야 되겠죠. 예, 띄어쓰기 말들이 많던데 해결된 건가요? 뭐 해결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저께 말해도 그게 바이트 수에 뭐 이제 말 그대로 띄어쓰기가 되니 안 되니 뭐 그 포함 안에 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회사에서 관대하게 적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슈가 됐을 때 나중에 분명히 이제 채용 과정에서 오류로 인정되면 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유리하게 좀 적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 얘기 듣고 수정해야 될 것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쓰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저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 때 괜히 공격받지 않았으면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좀 더 평가자의 관점에서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1번부터 이런 질문이 가잖아요. 그러면 코레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포기할 거예요. 왜? 이 문항이 좀 짜증나잖아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코레일은 매년 원래는 자기소개서를 입력도 안 하게 했던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한테 자격만 되면 기회를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허수 지원자가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이 고사장을 너무 많이 잡게 되거든요. 이거 고사장 잡으면 돈 엄청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가가 지금 낭비되고 있는 거라서 정말 지원할 사람만 지원해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갖다 붙일 수 없는 회사와 관련된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를 줌으로써 정말로 이 회사와 관련해서 좀 지원하고 싶은 사람만 지원해라. 약간 그런 관점으로 이런 항목들이 나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내용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작성하시면 크게 나쁘지 않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육사항 빈칸 괜찮을까요? 교육사항은 있으면 좋다고 들었다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최대한 관련된 교육사항을 기재해 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사항과 경력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서류 전형의 평가 요소입니다. 말 그대로 교육사항과 경력사항은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습관을 최대한 가고자 하는 공기업과 그 직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코레일의 100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이 있네, 유튜브에. 그래서 아까 이게 뜬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1번 항목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소제목은 뭐 두 갈씩 뭐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안 쓰셔도 돼요. 말 그대로 어떠어떠한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다. 제가 이러한 이슈를 선택한 이유는 코레일이 어떠한 주요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한 목표 달성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대외적 요소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서 최근 코레일은 뭐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혹은 추가적으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행한다면 좀 더 그런 이슈에 좀 발맞춰서 그런 목표 달성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굉장히 잘 쓰셨죠. 예. 휴넷 같은 거 오프라인으로 들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예, 온라인도 괜찮고 오프라인도 괜찮아요. 교육사항에 별로 연관 없는 거 적으면 지적받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 적는 거에서 그게 감점당하진 않습니다. 뭐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엄청 뭐 이상한 거 있죠? 뭐 학문이 아니라 약간 누가 봐더라도 진짜 어이없는 거? 뭐 예를 들면 저한테 그 소맥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모 주류 회사에 합격한 친구, 저희 제자가 저한테 발급을 해줬어요. 그 소맥 자격증. 저 아직도 갖고 어디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기재하면 혼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채우시는 게 좋아요. 배려와 관련된 항목은 이따가 제가 항목별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군에서 간부 재직하면서 응급처치 교육을 제가 기한하고 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지원서 작성에 도움이 될까요? 예. 저게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도움이 되나요? 다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항목에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자, 그럼 1번 항목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자, 2번 항목이 여러분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어쨌든 전문성과 관련됐기 때문에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개발 능력을 좀 더 강조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나한테 소맥 말아가지고 받고 싶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학생들하고 겸상을 잘 안 해가지고
학생들하고는 겸상을 안 하고 합격해서 찾아오는 제자들하고는 겸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직자들하고 겸상하다 보면 약간 분위기가 되게 다운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까지 막 우울해져가지고 술을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나중에 여러분들 또 합격하셔가지고 또 공기업 단기에서 여러분들 또 우리 그 합격자들 그 다음에 뭐 연말에 이렇게 또 하잖아요, 행사. 지난번에도 굉장히 성황리에 마무리됐고 굉장히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셨어요. 치킨, 골뱅이, 그 다음에 파전. 그쵸,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 다음에 쇠주, 그 다음에 맥주, 음료수, 예, 막걸리 다 사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이제 공기업 단기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그런 기회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겸상. 죄송합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약간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약간 그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자소서 문항 중에 소제목을 썼다면 모든 문항 작성할 때 다 아니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1번은 소제목 쓰셨고 2번은 안 쓰셨다. 꼭 그렇게 상관없는데 가급적이면 소제목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공기업 단기 영상 중에 그 소제목 그 뭐지? 그 뭐랄까 굉장히 좀 뭐랄까 레전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어디 있을 텐데 그거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2번, 자, 원래는 운전직 분야 지원하려 했는데 자소서 2번 항목에 쓸 내용이 없다. 사무 영업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운전직 쓰려고 한다. 예, 당연히 없겠죠. 아무래도 준비하던 직무가 아니다 보니까. 자, 그럼 여러분 방법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양주 없었나요? 양주 노력해 볼게요. 양주 하나 해줘. 중국 술 같은 것도 양주잖아. 이제 얼고토나 이런 찡지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엔타이 뭐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좀 그나마 좀 이렇게 양꼬치 먹으면서 또 이렇게 하면 또 좋은데. 갑자기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양꼬치 먹고 싶네. 어쨌든 좋아요. 그때 많이 사주셔가 많이 남았어요, 그쵸? 예. 그리고 많이 남기도 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어색하다 보니까 많이 좀 못 드셨던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어요. 어, 여기 경력기술 소제목 써야 하나요? 쓰시면 좋습니다. 쓰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지금 2번 항목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자, 2번은 일단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식, 어떠한 기술,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요. 이런 게 없다면 어떠한 직업기초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쓰세요. 나는 지금 과거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걸 올렸지만 아직도 이러한 부분이 부족해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가지고 지금 쌓고 있고 미래에도 어떠한 방법 등을 통해서 쌓아갈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적어주시면 좋거든요. 과거의 노력과 현재의 노력 그리고 미래의 노력 요거 하나로 묶으셔가지고 이 자기계발 능력을 강조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 철도 부분이 지금 여기 좀 없는, 저 뭐지? 그 수송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제 운전직에 대한 부분 이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직무 수행 내용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쵸? 요 부분에 대한 것들 쓰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필요 지식이나 필요 기술에 대한 것들을 쌓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 새롭게 지원하는 직무 분야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직무 수행 태도나 이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하나를 잡으신 다음에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걸로 전문성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제목을 쓸 때는 항목마다 공통적으로 다 써줘야 하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어떤 데는 쓰셔도 되고 어떤 항목이 안 쓰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모든 항목에 쓰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은 드립니다. 근데 코레일은 괜찮습니다. 자, 2번에 대한 거 여러분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어... 지금 라이브 발표 겸 이제 안전 관련해서 내용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을 다 충족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드디어 이 문제 배려 항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셔가지고 요건 이제 대인관계 능력과 연결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10가지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 안에는 뭐 고객 지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팀워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갈등 관리도 있고요, 협상력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배려라는 키워드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내부 팀원, 이거 말 그대로 내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부 고객인 팀원들한테 배려했던 거, 아니면 외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객한테 배려했던 거 다 좋은데, 저는 가급적 내부 고객한테 했던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외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객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배려해 줘야 되는 대상이지, 그게 배려는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당위성적인 측면에서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한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팀워크 발휘했던 걸 더 좋아하긴 하는데, 고객을 대상으로 했던 배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봉사한 거 써도 되나요 하셨는데, 쓰셔도 돼요. 근데 봉사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배려하러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봉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내가 배려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왠지 고객지향적 관점으로 어필은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위성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배려라는 부분을 내부 팀원들 대상으로 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소한 관심, 평상시에 팀원들이 이런 것들을 어려워했더라는 것을 기억했다가 그 역할을 할 때 내가 그 친구를 도와줬다.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나의 역할 수행도 중요하지만 팀원들의 역할 수행을 같이 해냄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더 큰 성취감과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팀워크를 얘기할 땐 적극적인 업무 공유, 혹은 자발적인 희생, 그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쓰는 게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팀워크 관련된 부분을 기본적으로 뼈대로 잡으셔도 크게 이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작년 자도서랑 비슷하게 해도 될까요? 작년 자도서가 뭐죠? 뭐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자도서는 좀 더 좋게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좀 더 개선해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외부 고객의 개념 좀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게 순차적으로, 이게 지금 방송 시차가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충분한지 모르겠네요. 아르바이트 경험 중에 동료가 다 완료하지 못한 일을 대신 끝내준 것도 배려한 것이라고 써도 될까요? 당연히 되죠. 예, 당연히 됩니다. 예. 당연히 여러분들 희생한 거기 때문에 배려와 연결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완료하지 못한 걸 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쉬운 거다. 그런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좀 어려운 걸 좀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좀 더 보기가 좋겠죠. 이 항목 되게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은근히 어려워하시네요, 이 항목을. 또 이거 질문 있나요? 2번 항목, 3번 항목?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또 고민 있으세요? 부사수인 입장에서 빠릿하게 움직이고 커피 타주고 음료수 사드리는 게 배려가 될까요? 저거는 배려라고 보기가, 배려 맞아요. 근데 약간 좀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될까? 물론 좋은 사회성일 수도 있는데 또 저런 것들을 안 좋게 보는 상사들이 있거든요. 너무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아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정도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여러분들 어떤 가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회성으로 그냥 말 그대로 심부름하는 거를 이제 배려라고 얘기하기에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팀원과의 대인관계가 안 좋았다가 배려를 해서 좋아졌다는 식으로 작성해도 좋을까요? 예,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존중하고 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고, 또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목표 달성을 해냈다. 뭐 얼마든지 그런 것도 배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배려라는 표현 자체가 낯설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배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왜냐하면 배려라는 이 단어는 이 말 그대로 말로써 표현하는 것보다는 보통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낯설할 수는 있는데, 평상시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 도와줬던 거 얼마든지 배려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기재해 주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문성 키운 내용에 대한 대학 시절 전공 공부 열심히 해서 학점 몇 점 받았다,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학점만으로 마무리하는 건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해당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시면 전 문항, 본인의 성명, 사진, 학력, 출생지역, 회사명, 학교명 등 개인정보사항은 절대 기재하시면 안 된다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학점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성과를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이야기를 하시는 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군대에서 적응이 어려웠던 친구를 도와주었던 것은 어떤가요? 예. 적응이 어려웠던 친구 도와주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군대 경험은 어쨌든 전후라는 관점에서 당위성적인 측면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관점으로 치부될 수가 있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군대 경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당위성적인 측면에서의 어떠한 강제력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장 1순위 경험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따뜻한 아메리카노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아메리카노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방송 시차가 있다 보니까 공평하게 댓글로 남길게요. 댓글로 문제를 남길 테니까 여러분들이 댓글로 가장 빨리 맞춰주시는 분에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공기업 단계에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어디 댓글이요? 여기 댓글요. 자, 문제 냈습니다, 여러분들. 비슷한 게 나오고 있어요.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지금. 비슷한 게 나왔어요. 당위성은 정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가 좀 아쉬워요. 지금 ADY0056님 거의 다 맞추셨는지 좀 아쉬운데 지금 당위성과 공익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익성이 연결되는 건 맞는데 정확한 기준이 뭐냐 이거죠. 직무 연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답 안 나오면 내가 가져갈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당위성과 정답은 여러분들 당위성과 땡땡성인데, 당위성과 땡땡성입니다, 여러분들. 그 공익성과 관련된 얘기예요, 여러분들. 공익과 사익, 그걸 뭘로 구분한다? 정답 다 줬습니다. 힌트 다 줬어요, 여러분들. 예, 당위성과 적극성 아닙니다. 당위성과 공공성 아닙니다. 지금 정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당위성과,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사익에 가깝냐 아니면 공익에 가깝냐, 무엇을 바탕으로 사익과 공익을 구분하는데 그 소재의 그 행동에 그거 진짜 정답이 없네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답을 맞춰서 제가 그냥 따뜻한 아메리카노 가져가는 걸로 정답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당위성, 수익성. 정답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들. 예. 해피님, 당위성과 목적성입니다. 정답은 당위성과 목적성입니다. 예. 해피님이 맞춰버렸어. 당위성이라는 것은 내가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원래 당연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목적성이 사익에 가깝냐 공익에 가깝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고려하려고 했었잖아요. 정답은 당위성과 이제 말 그대로 목적성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정답을 못 맞췄지만 여러분들은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라이브에서 이벤트 처음 당첨되고 대박 썼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공격TV 라이브를 많이 보시거나 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쉽게 맞출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었는데 쌤이 보시는 채팅창이 조금 느리네요.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배려 분야의 임산부 주차 문제와 관련된 거 적어도 되나요? 임산부 주차 문제로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배려했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이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한 어떠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약간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예. 어쨌든 좋습니다. 서로서로 축하하는 모습 바람직합니다. 자, 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우리에게는 치킨이 남아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 주세요. 우리에게 아직 치킨이 남아 있다. 자, 4번은 가장 도전적인 목표. 도전적인 목표는 도전과 관련된 경험처럼 보여져요. 물론 도전과 관련된 경험을 대부분 쓰실 텐데 그게 문제되진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어차피 도전과 관련된 경험 내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자원관리 능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능력들을 그 안에 담아낼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과제에서 기본적으로 좀 강조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뭐 도전과 관련해서는 더 높은 목표를 수립하시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시도를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 해낸다. 약간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그 원인에 맞게끔 일처리하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으로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어떠한 소재와 관련해서는 그 목표 자체가 도전적인 목표가 일단 세팅이 되겠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내에서 발휘되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행동 지표들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천리 행군 중 다리 부상 입은 후임 군장 대신에 준 것도 배려인가요? 일회성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배려를 하고 쓰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지속적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배려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모습이지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갑자기 아까부터 배고프기 시작하네. 머리가 이제 좀 아파오기 시작하네요. 후라이드 얘기하니까 나도 후라이드 너무 먹고 싶다. 자, 도전적인 목표 세우고 성취한 경험 여러분들이 어떤 거 쓰실 거예요? 더 높은 목표를 세우시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능력 발휘했다, 자원관리 능력 발휘했다, 대인관계 능력 발휘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조직의 능력 발휘했다. 다 가능해요. 자기계발 위에 워킹홀리데이 괜찮나요? 어디다가 자기계발 쓴다는 얘기예요? 이 4번 항목에 도전적인 목표가 자기계발하기 위해서 워킹홀리데이 갔다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라는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원관리를 했다 혹은 어떠한 자기계발 능력을 키워나갔다. 다 가능해요. 근데 자기계발 능력은 지금 2번 항목을 강조했잖아요. 키워드가 겹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키워드가 겹치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직무능력 2000바이트 항목과 4번 항목이 많이 겹쳐도 괜찮은가요? 많이 겹치지 않게 쓰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 키워드가 다른데 소재가 너무 같고 행동도 같다? 그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A 2000바이트에 쓴 소재와 그 경험, 인턴 경험이에요. 근데 도전 경험은 인턴 경험인데 같은 인턴 경험인데 사건이 달라. 그러면 괜찮습니다. 도전적인 목표의 아르바이트에서 신입 친구 교육 매뉴얼 만들어서 관리자에게 준 거 써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예. 동아리 첫 잡지가 크라우드 펀딩 성공한 경우 괜찮나요? 예,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지원자가 크라우드 펀드 성공했는데 이미 우리 지원자가 과거에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지원자한테 도전이 아니겠죠. 즉 객관적으로는 도전처럼 보이는데 본인도 주관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여야 합니다. 교육 콘텐츠 모의 제작도 도전적인 목표인가요? 본인에게 도전이었으면 도전이겠죠. 본인이 그거를 굉장히 쉽게 했느냐 아니면 어떠한 나의 어떤 기술적인 수준 때문에 달성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한다면 쓰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이 문제를 주냐면 여러분들 입사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도전적인 목표를 줄 텐데, 회사가 도전적인 목표를 줄 텐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서 달성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속개선 능력을 발휘할지, 그리고 책임감과 관련해서도 연결할 수가 있겠죠. 아, 좋습니다. 프로젝트 발표를 하는데 파워포인트가 아닌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 시 해본 적은 저도 될까요? 뭐 프레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했다. 뭐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거면 안 되겠죠. 누가 보더라도 이게 너무 쉽게 공부해가지고 하는 거면 당연히 도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과제여야 됩니다.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사람 많은데 자진하게 발표를 했다. 자, 주관적으로는 어려운 목표지만 객관적으로 더 높은 목표가 좋아요. 사람들 앞에 발표가 어려워요. 주관적인 도전이 성립됐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사람들 앞에 발표하는 게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나쁘진 않은데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어려운데 어떠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이런 경험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최근 경험이 더 좋나요? 3년 이상 경험이 좋나요? 둘 다 상관은 없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2년 이내 경력을 요구할 때도 있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공 경험 적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꼭 성공하지 않아 좋지만 굳이 실패한 얘기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성취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깨달았다라는 부분을 바탕으로 그것을 성과로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량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지원자 어떤 역량을 쌓았다. 그런 것들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그것도 성취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금연한 거 안 됩니다. 예. 금연한 거 안 됩니다. 당위성이 너무 높은 소재예요. 예. 4번 항목 학창시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